안녕하십니까? 네, 전청입니다. 어뉴이티 가입과 팹사 신청이다라는 거죠. 어뉴이티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어뉴이티를 가입하면 이 금액이 팹사 보고 시 자산으로 신고된다고 합니다. 집을 구매하려고 평생 모은 돈인데 집값, 금리가 오르고 연봉은 내려서 집은 못 사고요. 그냥 이제까지 모아놓은 금액을 은행, 세이빙스에 현재 넣고 있는데 도와주시는 이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하죠. 전문가, 어드바이저는 어뉴이티를 가입하면 팹사 신청 시에는 자산으로 보고는 하지만 학자금 보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어떤 어뉴이티에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우선 팹사라고 하는 것이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죠. 이제 대학교 진학하는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연방정부 재정보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서를 접수하면 어떤 형태로든 고려가 되는 거죠. 이게 장학금을 받건, 그랜트를 받건, 론을 받건 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의 캔디데이트로서 후보 패밀리로서 고려가 되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서는 각 가정의 경제 환경에 따라서요.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지원을 받을 때도 어떤 성격의 지원을 받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이제 대학에 진학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에서는 이와 같은 팹사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연례 행사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자산이 있는데 대학교를 다니는 또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자녀가 있는 걸 텐데요. 이 모은 자산에 대해서 어뉴이티를 가입하면 학자금 보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또는 안 미치느냐 이에 대한 관심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 말은 이 말이잖아요. 팹사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받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건 이 팹사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패밀리에게 이걸 제공하려고 하겠죠. 필요하다는 건 뭘까요? 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EFC라고 부르는데요.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거나 이걸로 평가한다는 거죠. 자산이 별로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더 낮은 경우에 이 팹사의 관점에서 보면 더 높은 확률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expected 이 family contribution 기준에서는요. 관점에서 패밀리 인컴과 그 다음에 패밀리의 자산을 가지고 팹사의 어떤 캔디더스를 평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팹사에서 EFC를 줄이려는 노력이 결국은 내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는 그런 게 될 텐데요. 결국 그 말은 자산을 낮추려는 노력일 것이고요. 그렇겠죠?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인정받는 간주되는 그런 자산 또는 인베스트먼트, 투자 자산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소득의 경우는요. 그 반대겠죠. 소득이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득이 낮아야 된다는 게 내가 팹사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 내가 벌 돈을 안 번다라는 건 그거 역시도 현명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내가 내 투자금을 가지고 소득을 얻긴 얻을 텐데 이게 팹사 관점에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그런 소득이라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내가 소득이지만 이게 팹사 관점에서는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을 때, 간주되지 않을 때 어떤 게 있는지 보자라는 거죠. 팹사에 가면요. 질문이 있어요. 앞서 여기 요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사실은 PDF 페이퍼로도 있지만 보통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동일하니까요. 질문 중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오늘 날짜로 as of today 오늘로 캐시, 세이빙스, 체킹 어카운트 얼마 있으세요?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본인, 학생 본인과 부모님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부모의 인베스트먼트이 얼마나 있냐라는 것을 또한 언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 자산,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넷워스니까요. 이 순자산 가치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고 보니 여기서는요. 넷워스라는 것이 뭐냐? 설명하는 거죠. 인스트럭션에 나오는 것인데 그 중에서요. 인베스트먼트이라는 것 포함되는 나의 보유 자산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부동산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빠지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는 EFC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 렌탈 프로퍼티 같은 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트러스트 펀드, 뭐 등등등, 머니마켓 펀드, 뮤추얼 펀드 이런 것들이 다 인베스트먼트, 자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뭐 529 플랜이라던가 뭐 교육비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 어카운트들이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인베스트먼트에 포함이 된다. 뭐 당연하겠죠. 내가 우리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저금해 놓은, 모아 놓은 그 자산은 당연히 내 재산인 거잖아요. 교육비 용도로 쓸 수 있는 패밀리 컨트리뷰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 주식, 뮤추얼 펀드, CD, 스탁 이런 것들은 다 자산으로 포함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된다? 펩사 관점에선 안 좋은 자산이다. 그러면 인베스트먼트이 포함하지 않는 것은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거주하는 집이죠.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의 경우는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리타이먼트 플랜이요. 내가 401k라던가 IRA라던가 기타 펜션 펀드 그리고 어뉴이티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산들은요. 내 펩사 관점에서는 나의 자산, 나의 인베스트먼트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 말씀하셨던 분이요.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빠지는 것은 라이프 인슈런스, 리타이먼트 플랜, 어뉴이티 그리고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irrevocable trust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이라고 했어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을 줄이고 소득을 줄이는 건데 자산을 줄인다는 것은 내가 가진 자산을 뭐 딴 사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포함되지 않는 이 펩사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현명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결국은 이 인베스트먼트를 뭐 다른 자산들보다도 물론 수익성에 대한 논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펩사에 있어서의 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라이프 인슈런스라든가 리타이먼트 플랜, 어뉴이티의 형태로 가지는 것은 유리하게 평가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득을 볼까요? 소득은요. 앞서 역시 내가 소득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정부가 지원해 줄 필요 없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나는 소득이 적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로 소득을 덜 버는 게 현명하냐? 그건 절대 아니겠죠. 따라서 이게 소득을 얻지만 이게 펩사 관점에선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그런 소득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내가 더 방향 전환을 하면 현명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말은 미실현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물론 팔지 않으면 미실현 소득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거 역시도 우리가 주식 계좌의 내 가치를 보여줄 때는요. 브로커리지 계좌에서 페어마켓 밸류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이걸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현금 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요. 소득도 실현된 것으로 간주가 될 것이고요. 뭐 CD, 투자 부동산 임대받고 이런 거 당연히 리얼라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현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반해 미실현 소득에 해당되는 것은요. 라이프 인슈런스에서의 가치의 상승분. 이거는 소득세 신고 우리가 1040이라고 하는 1040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뉴이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론 이후에 은퇴 이후에 이렇게 배당받는 그런 경우는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가치가 자라나는 기간 동안에는 이것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리타이먼트 플랜에 있는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일 텐데요. IRA나 401k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것은 또한 이 우리 1040상의 1040상의 실현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런 성격의 소득을 적어도 펩사 기간 동안에 내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하면요. EFC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펩사 확률을 높이는 것인데 결국은 라이프나 어뉴이티, 리타이먼트 플랜을 쓰는 것이 적어도 이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유의미한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또한 169강에 있었고요. 다시 그럼 이분에게 돌아오면 질문하신 분의 내용으로 돌아오면 어뉴이티를 가입한다. 오늘 뭐 제가 어떤 어뉴이티가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요. 내가 또한 이러한 어떤 펩사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뉴이티에 가입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